손흥민은 훌륭한 결단력과 당당함을 바탕으로 2024-2025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즌 개막전 이후 언론과 팬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흥민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설득력 있게 반격하며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임을 입증했는데요. 두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에버튼을 상대로 한 4대0 승리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고 리그 순위에서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훌륭한 퍼포먼스로 인해 그는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으며 이는 그의 노력을 공정하게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8월 27일 프리미어리그는 2024-2025 시즌 2라운드의 공식 베스트 팀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주앙 페드로와 엘링 홀란드와 함께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뛰어난 세 선수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팀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영국 축구 전설 앨런 시어러에 의해 선택되었죠. 시어러는 경험과 예리한 눈으로 손흥민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날카로움과 훌륭한 상황 판단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경기력에 많은 명문 클럽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는 한국인 스트라이커의 눈부신 활약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에버튼과의 경기 직후 맨시티의 대표는 토트넘 회장 다니엘 레비와 신속히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2시간 동안의 협상은 손흥민에 대한 잠재적인 이적 계약에 대해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맨시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구체적인 조건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손흥민을 유지하는 것이 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토트넘 내부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많은 호기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토트넘이 그들의 최고 스타를 지칠 수 있을지 아니면 맨시티가 손흥민을 영입하는 데 성공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뜨거운 화제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극적인 이야기에 대해 비디오에서 계속해서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로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6-2017 시즌부터 그는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아 공격진에서 큰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 아래 토트넘은 2023-2024 시즌이 끝난 후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클럽은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하기 위해 클럽 역사상 기록적인 금액을 지불했고 손흥민은 왼쪽 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왼쪽 윙에 배치되었고 솔랑케는 최전방에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솔랑케에게 빠른 패스를 연결, 경기의 유일한 골의 시발점이 되며 자신의 중요성을 빠르게 입증했는데요. 레스터의 견고한 수비와 맞서면서도 손흥민은 뛰어난 공격 기술을 발휘하며 여러 상대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 점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부 신문은 손흥민의 나이로 인해 그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이적 목록에 올릴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비판은 손흥민에게 큰 압박을 주었고 그는 2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는 손흥민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공격진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경기 내내 그는 윌슨, 오도브르, 브레넌 존슨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6분 손흥민은 자신의 주특기 위치에서 공을 받아 에버튼 수비진을 크게 곤란하게 만든 오른발 슛을 시도했습니다. 비수마가 토트넘의 첫 골을 넣은 후 손흥민은 상대 골키퍼로부터 공을 직접 빼앗아 득점하며 토트넘이 2골 차로 앞서 나갔죠. 후반전에서는 슛 각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왼발로 공을 조정해 성공적으로 슛을 날려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는 토트넘이 설득력 있는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자 목록에서 로멜루 루카쿠와 스티븐 제라드를 제치고 21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클럽에 합류해 동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내부 소식에 따르면 에버튼과의 인상적인 경기 후 맨체스터 시티의 대표 다니엘 레비 회장과 약 2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여론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토트넘의 협상 지연이 맨체스터 시티가 쉐이크 만수르의 지휘 아래 전례 없는 이적 제안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축구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로 평가되며 토트넘을 설득하기 위한 매력적인 조건들이 함께 제시되었죠. 그러나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협상 과정에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적 계약이 클럽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3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레비가 제시한 다른 조건 중 하나는 맨체스터 시티가 매년 최소 한 번 토트넘 홈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클럽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명백한 움직임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레비 회장의 요구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호주 출신의 감독은 레비를 비판하며 토트넘의 오너가 손흥민의 팀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리그 순위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팀에게 큰 후퇴라고 여겼습니다. 한편 여름 이적 시장 초기에 맨시티의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이것은 베테랑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이너와 골키퍼 에데르송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것이라는 소문이 동시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더 브라이너는 지난 시즌 부상으로 약 절반만 출전했지만 팀의 성과가 그가 출전 여부에 따라 명확히 달라지면서 그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임을 입증했죠. 에데르송 역시 뛰어난 선방 능력을 지닌 선수로 하위 라인에서의 플레이 빌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모두 떠난다면 맨시티는 인적 자원 면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두 선수 모두 남았습니다. 줄리안 알바레즈를 제외하면 주요 선수들은 모두 맨시티에 남아 있습니다. 맨시티는 여전히 이번 시즌에서 가장 높은 우승 가능성을 가진 팀입니다. 지난 8시즌 동안 그들은 7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버풀이 우승했던 2019, 2020 시즌을 제외하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그들은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4연속 우승을 완성하며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여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시즌에도 우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맨시티는 작은 규모의 팀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그들은 1군 선수단에 약 22명의 선수만 포함했습니다. 칼빈 필립스, 세르히오 고메스, 마테우스 누네스를 제외한 선수들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인원은 더 적었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3,000분 이상 출전했으며 그중 로드리는 50경기에 출전해 4,327분을 소화했고 필포드는 53경기에 출전해 4,276분을 소화했죠. 작은 선수단은 부상과 과도한 체력 소모에 취약합니다. 지난 시즌 더 브라이너와 로드리가 결장했을 때 팀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도 신규 영입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카이 균도안의 복귀와 사비오의 등장에 대한 소문을 제외하면 새로운 소식이 없습니다. 작은 팀 구성은 또한 맨시티가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에서 전술적 이해를 최대한 활용해 시즌 전반기에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시즌 말기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는 또한 경기 중 선수들의 체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리듬 조절과 느린 전개를 주의 깊게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즌 후반부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과 같은 시나리오를 반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